안녕하세요. 저는 50대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저는 꽃을 다루는 일을 하고 있는 플로리스트입니다. 이 분야에서 배우기도 일찍 배웠고, 남의 집 가게에서 알바하며 내 돈 마련에 내 가게 차린 게 벌써 30년이 되어 가네요. 일이 그닥 바빴던 것은 아닙니다. 직업의 특성상 주 재료인 꽃을 사기 위해 새벽 일찍 시장을 주기적으로 나서는 것이 가장 일이라면 큰일이었고, 그 외엔 가게 안에서 꽃을 만들면서 나름 시간적인 여유를 늘 갖추며 살아왔어요. 제 가게를 사무실, 그리고 휴식의 공간으로 생각하고 찾아주는 주변 이웃이나 친구들 덕분에 꽤나 많은 사람들 간의 추억을 남긴 곳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딸들이 둘이 있어요. 제 나이가 50이 넘었다 보니 저희 애들도 벌써 대학 다 졸업하고 자기 밥벌이는 알아서 잘하는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적에는 엄마의 손길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제가 육아에 부담하는 비중을 쏟으며 살았는데요. 제 꽃집이 있다 보니 이 가게는 저의 일터이자 아이들을 코앞에 두고서 지켜볼 수 있는 저만의 작은 키즈 카페 혹은 집이 되었었어요. 학교 끝나면 엄마 하며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던 딸아이들이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서도 엄마의 꽃집을 어릴 적 흙놀이하며 놀았던 놀이터 마냥 좋아라 했고, 그렇게 찾아와 제가 꽃 만지는 모습을 보며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던 아이들의 얼굴이 사랑스럽기도 했어요. 손님이 막 바글바글한 그런 매장은 아니었기에 일하다 가끔 아이들 숙제도 봐주고 놀아주기도 하고, 그러면 아이들은 너무나 좋아라 했어요. 엄마가 일도 하고 자기도 시간을 보내주기도 하니 제가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엄마라며 학교에서 받아오는 칭찬 스티커를 그렇게 제 팔뚝에다가 붙여대곤 했었어요. 딸들이 뛰어노는 화목해 보이는 꽃집이라며 동네에 좋게 소문도 나서 동네 주민들만큼은 제 고객으로 꽉 잡고 살 수 있었죠. 이렇게 좋은 줄 모르고 시작했던 꽃집은 사실 제 젊은 날의 결실이기도 했어요. 돈이 없어 대학을 갈 수 없었고 어디 취업이라도 해보려고 막 여기저기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우연히 잡게 된 첫일이 바로 꽃집 일이었습니다. 꽃을 어떻게 만지는 줄 하나도 몰랐던 저는 그냥 손님들 오면 인사하고 상담하며 가게를 맡는 업무를 시켜주신 사장님의 말만 따라 정말 열심히 가게만 지켰어요. 그러다 보니 손님 상대하는 법도 제법 배웠고, 비록 알바의 개념이었지만 투잡으로 밤에는 주방 알바도 하며 열심히 돈을 모았죠.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 보니 좋은 사장님 덕에 플로리스트 교육과정도 공짜로 배워봤고, 그러다가 태어나 처음으로 꿈이란 걸 가지며 플로리스트 자격증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얼떨결에 일하며 돈을 벌고 직업을 얻고 더 잘 살아가자는 꿈과 희망을 키워보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일찍부터 차근하게 그리고 꾸준히 일해서 제 돈으로 제가 벌어서 지은 제 가게였어요. 첫 가게인데 운 좋게 좋은 건물주 만나고 좋은 손님들 만나서 이 자리에 아주 뿌리를 박은 채 일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나름 웃음이 끊이질 않으며 제 일과 육아에 최선을 다하며 살았는데, 그런 제게도 먹구름 가득한 근심을 주며 제 속을 뒤집곤 하던 것이 있더군요. 바로 저희 애들 아빠였어요.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주는 절대 아니었지만 어쩌다 제 가게에 찾아오는 날에는 매장 주변 거리까지 쓸어주며 청결하게 가꿔주려 도와주던 사람이었고, 딸들이 아빠를 잘 따르는 모습이 보이니 동네 사람들에게도 살갑고 다정한 아빠로 비춰졌죠. 밖에선 애들한테 늘 잘하고 두 손에 꼭 끼고 다니니 그 당시에 없던 딸바보란 말들이 먼저 남편에게 쓰여졌을 정도였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이 제 앞에서만큼은, 그리고 집에서만큼은 늘 달라졌어요. 남편은 타 지역 동네 구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고 앉아서 일하는 사무직이다 보니 딱히 체력이 필요로 하는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무직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주민들 민원 등 머리 쓸 일이 많을 테니 전 단 한 번도 남편의 직업과 일을 무시한 적도 쉽다고 여겨본 적도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그런 마음을 내심 품고 있지 않을까 하는 오해를 은연중에 드러내곤 했습니다. 사실 제가 가게를 차리던 당시엔 이미 남편과 결혼을 한 상태였거든요. 첫째 아이를 가지기 딱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을 했다고 해서 남편의 도움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 오로지 제 발품을 팔아 가게를 알아보고 돈을 지불해 인테리어까지 다 마친 제 손으로 거쳐간 가게였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단지 콧방귀 좀 꼈던 것 같아요. 와이프가 꽃집 한다는 소리를 꺼내기 좋아했던 남편은
그저 남들 눈에 저희 부부가 어떻게 비춰지는 것에만 흥미가 있었을 뿐, 정작 제겐 여자가 꽃 팔아서 얼마나 벌어 남기겠냐며 장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힘 빠지는 소리를 해댔어요. 뭐 다행히 제가 이런 실없는 소리를 듣고 상처부터 받는 성격이 아니었던지라 좋게 좋게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었고요. 그런데 장사를 시작하고 한 1년 정도는 정말 사람이 좀 뜸했지만 제가 요즘 애들이 하는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도 없던 그 당시에 전단지 돌리고 혼자 꽃꽂이 강의 거리들을 발품 팔아 찾아다니면서 일거리를 억지로 만들고 차츰 얻어오다 보니 남편보다는 더 벌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시절 공무원 월급보다야 비록 꽃 파는 일이라도 사업에서 키워가던 제가 더 여유롭게 벌어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러자 남편은 저 때문에 기가 죽겠다는 죽는 소리를 자주 꺼내기 시작했어요. 저 하나로 인해 돈 벌 기분이 안 난다고. 남자가 기껏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해와도 꽃이나 파는 여자보다 못 번다는 사실을 누가 받아들이겠냐며 술을 마셨다 하면 집 앞에서 제 욕을 하느라 현관 문턱을 넘지 못했어요. 남들은 와이프가 돈을 잘 벌어오면 그렇게 예뻐 죽겠다고 하던데 우리 집은 왜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서 이리도 얄팍한 자존심부터 내세우고 있는지 이해하기 사뭇 힘들었습니다. 자연스레 아이를 임신했는데도 남편은 겉으로만 돌았고 큰 딸아이는 태어나서도 한참을 아빠에게 관심도 받지 못한 찬밥 신세가 되었어요. 아이에 대한 남편의 무관심이 어느 순간 다 저 때문인 것 같더군요. 제가 일을 해서 남편의 자존심이 긁혔고 그 때문에 내 새끼가 아버지로부터 외면을 받는 게 아닌가 싶어 오만 가지 죄책감에 사로잡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조금은 나아지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철밥통이라는 그 공무원 남편이 일하다가 정말 거의 잘릴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구청 안에서 일하다가 주민과 무슨 큰 문제가 있었던 건지 민원신고를 대량으로 받는 바람에 상사한테 불려가 사유서를 썼고 천만 다행히게도 잘리진 않고 몇 개월 간복만 되는 정도로 일이 마무리되었어요. 나중에 남편이 털어놓은 말이긴 한데 당시 남편으로서는 그 일이 청천벽력같이 느껴졌었다고 해요. 당연히 죽을 때까지 자신을 먹고 살릴 일이라 여겼는데 어느 순간 성질을 제어하지 못하고 민원에 반박했다 일이 커진 바람에 간부까지 되었다며 앞으로는 진짜 죽은 듯이 조용히 살아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감봉된 가장이 뒤에서 꾸준히 돈을 잘 벌어오는 저의 중요성, 아니 필요성을 느꼈는지 남편은 제가 일을 하는 것에 대해 무척이나 떠받들어 주기 시작했고 그 덕에 남편도 이제 정신을 차린 것 같아 전 아이를 키우며 일에 더 몰두를 잘 할 수 있었어요. 진작에 좀 이럴 것이지. 왜 그리 삐딱하게 와이프를 바라보며 지내는가 싶어서 남편과 잘 지내는 동안 하소연도 많이 했고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남편은 뒤늦게야 자신의 행동들에 부끄러움을 느끼고는 제 앞에서 다신 배우자를 무시하거나 마음 다치게 하지 않겠다고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딸아이도 잘 보살펴 주었고 뒤늦게야 사랑을 쏟아부어 줄 수도 있게 되었어요. 처음이 서툴 뿐이었지. 한번 딸아이에게 사랑을 베푸자 점점 이 사람은 대담해져 어디서든 딸아이가 없으면 안 될 정도로 마음이 홀라당 아이에게 빠져 있었죠. 뭔가 남편의 성격이 유해지고 절 인정해주니 부부 사이가 좋을 수밖에 없었고 자연스레 가정의 화목이 깃들며 아이의 웃음소리도 커져갔어요. 그 사이 둘째 딸아이도 태어났고 우리 네 사람은 그렇게 온전히 가족의 완전체 형태를 갖춘 채 앞으로 잘 살 일만 남았다 여겼죠. 하지만 남편은 이내 다시 제 마음 깊숙이에서 살갗을 마구 도려내고 심정을 짓누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려 내일 모레 환갑을 앞둔 50대 갱년기 여자가 되어버린 지금까지도 무려 2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말이죠. 시작은 바로 외도였습니다. 둘째 딸이 4살 되던 해 남편에게 여자가 생겨버린 것이었죠. 그간 하도 공무원 월급이 짜다고 죽는 소리를 하면서도 안 잘린 게 어디냐며 마지못해 출근하던 남편이 가여워 기라도 살려보겠다고 제 신용카드 한 장을 건네줬었어요. 어디 밖에서 직원들한테 커피 한 잔 정도는 부담 없이 사주라는 마음에서였죠. 하지만 그 카드가 전혀 엉뚱한 곳에서 쓰이고 있었더라고요. 집안의 각종 공과금 신청이나 결제 문제부터 시작해서 일반 카드 말고는 은행 가서 신용카드 한 장을 제대로 발급받아 본 적이 없던 남편은 집으로 우편을 통해서 카드 공지서가 날라오는 것조차 몰랐나 보더라고요.
아니면 그걸 신경 쓸 여력이 없을 만큼 그 여자한테 빠졌던 것일지도요. 카드 고지서에 뭔 숙박업소 이름들이 그리 많던지 무슨 호텔, 무슨 캐슬, 무슨 민박 등등 아주 숙소를 종류별대로 들락날락거리며 전국 팔도를 누볐더라고요. 공무원 동료들끼리 간단한 야외를 가고 무슨 단합회를 한다고 짐 싸서 주말마다 나갔던 것이 모두 저를 새까맣게 속인 채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였던 거였어요. 당장 카드부터 정지를 시키고서 가만히 말 안 하고 기다렸어요. 그러자 그저 주말에 또다시 이번에 집을 나서더라고요. 요즘은 핑계를 대는 게 골프를 배우는 것이었는데 먼 골프장에 가서 필드를 돌아다닐 거라 하루 지나서야 집에 돌아올 수 있다나 뭐라나. 그렇게 딸 둘을 가진 아빠란 놈은 뻔뻔히 집을 나섰고 그날 3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집으로 불이 나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카드가 안 먹힌다고 앞뒤 상황 보지도 않고 모텔 카운터 앞에서 무턱대고 전화를 한 거죠. 그 바람에 제가 어디서 결제를 하려고 했냐고 물었더니 어버버버 하며 급하게 나중에 통화하자고 전화를 끊던 그 사람. 뭐 이런 무식하고 대책 없는 뽀대 안 나는 남자와 결혼을 했나 싶어서 뒤늦게야 제 인생이 통째로 후회가 다 되었습니다. 마치 저 인간한테 도둑을 맞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끝내 주말을 외박하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아무런 티를 낼 수가 없었죠. 제게 너무나도 어리고 연약한 딸들이 있었으니까요. 제 아무리 저 혼자 먹이고 입히고 키울 수 있었다고는 하지만 아빠 없는 애들이란 소리를 듣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학교를 다녀야 할 시간들이 너무나 많이 남았는데 그 시절 내내 아빠 없어 위축당하고 기죽어 친구도 제대로 못 사귀며 살까 그게 두려워 제 결혼 생활은 과감히 포기를 해버린 것이에요. 그때부터 온전히 저희는 암묵적으로 남남 같은 부부가 되었어요. 남편은 제가 본인이 바람피는 사실을 모른다 생각하고 있었지만 카드를 정지시킨 것만으로 기분이 너무 나빴는지 절 모르는 척하며 삐져지내다가 일주일 정도 지나서야 슬금슬금 밥주라고 말을 걸더라고요. 물론 그 후에도 밥주란 말만 할 뿐 제게 이렇다 할 스킨십이나 애정 표현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건 저 역시 싫은 게 마찬가지였고요. 쇼윈도 부부로 살 이유가 없는 평범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아이들을 위해 남편이 필요했고 남편은 그저 집에 오면 밥 차려주고 그나마 돈이라도 벌고 있는 와이프에게 용돈이라도 구걸할 수 있었으니 필요에 의해 철저히 함께 살았던 것 같아요. 남편은 돈이 필요하면 가게에 찾아와 제 일을 도와주고 오다 가다 마주치는 이웃들께 우리 와이프 잘 부탁드려요 하면서 아양 아닌 아부를 떨어줬고 그 모습이 너무 가증스럽고 얄미웠지만 그런 저희 부부를 아무것도 모른 채 보기 좋다고 칭찬해 주시는 이웃분들의 말씀에 저도 따라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동네 이 가게 모두가 제 손님들이었는데 소문 한번 잘못 났다가 괜히 남아있는 제 전부인 가게까지 피해가 갈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 사이 아이들은 자라났고 아이들의 눈에는 저희 부부가 훤히 들여다 보였을 겁니다. 특히 저희 큰딸은 늘 제게 언제든 엄마가 원하면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는 말을 학생 때부터 해주곤 했어요. 그 어느 말보다 제게 힘이 됐고 고마웠던 말이었죠. 그러다가 얼마 전 큰 딸아이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제 작은아이만 시집을 보내면 진짜로 이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을 끝내버려야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던데 저희 남편이 저를 도발하기 시작했어요. 글쎄 최근 들어서 저희 남편을 보았다는 손님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저는 나가지도 않은 산책을 남편과 보기 좋았다면서 지나가는 말로 해주시는 어른들이나 밤에 남편을 보았다면서 이 근처로 우리 가족들이 이사를 온 건지 묻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모두 저희 가게로 오고 가는 손님들이거나 다른 주변 가게 사장님들의 지인분들이어서 제 귀로 금방 들어온 것이었죠. 순간 아찔하더군요. 혹시 이 인간이 그 사이 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건가 싶어서요. 저와 오랫동안 대면대면한 사람이 여자가 아예 없었을 거란 생각은 안 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딸들이 이렇게 잘 커가고 있었고 또 얼마 전에 큰딸이 결혼한다고 부부가 함께 모여서 밥 먹는 자리도 많이 나가고 자주 붙어 있었기에 최소한 지금만큼은 이 사람이 온전히 자기 가족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줄 알았어요. 적어도 저만큼은 말입니다. 그런데 들리는 말들이 그닥 개운하지 못한 것이 남편의 불륜을 또다시 생각하게 만들더군요. 그러다가 남편이 제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달라진 거 없이
제게 돈을 달라며 이번에 친구들 만나는데 술값이 부족할 것 같다며 공무원이란 사람이 와이프한테 돈을 받아내고 가더라고요. 돈이 부족한 건 핑계였고 보다 값 나가는 것을 사려고 한 것이었죠. 그게 불륜녀의 선물이 될 수도 있었고요. 요즘은 장사가 잘 안 돼서 용돈을 못 주겠다고 하자 남편은 뭐 그런 경우가 다 있냐며 자기가 이제 은퇴를 하면 공무원 연금이 따박따박 나와서 함께 먹고 살 텐데 그때를 생각해서라도 나한테 미리미리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아주 달린 입이라고 헛소리를 늘어놨어요. 한참을 가게를 나가지 않고 서 있길래 옛다 하는 마음으로 10,000원 3장을 쥐어줬어요. 하는 꼴이 너무 우습고 또 최근 들려온 소문이 절 너무 열받고 수치스럽게 만들어서 티는 안 냈지만 제발 좀 나가라고 윽박을 질렀죠. 중얼거리만 나간 남편은 그날 하루 내내 전화도 없고 잠잠했습니다. 저는 가게 일을 마무리하고 퇴근을 하려는 도중 동네 가게 사장님들과 함께 우르르 몰려서 인근에 있는 마을의 단풍들을 구경하러 갔어요. 그렇게라도 누군가 제게 웃음을 주고 재미를 선사할 사람들을 만나며 기분을 풀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내 인생이 덜 외롭고 덜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사장님들과 예쁘고 알록달록한 막 빛깔이 만개한 듯한 단풍들을 구경하며 길다랗게 내려진 빌라촌의 큰 길목을 천천히 걷고 있었는데요. 한 여사장님이 갑자기 어? 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졸지에 다 같이 사장님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고 그 바람에 저도 뒤에서 대화를 하던 도중 그곳을 쳐다봤죠. 그리고 이내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바로 저마저도 처음 보게 된 저희 남편의 세컨드가 남편을 바라보며 사랑해 주겠다는 표정으로 환히 웃으며 손을 꽉 잡고 걸어오고 있었어요. 저희 방향으로 말입니다. 대각선 방향이라 아직 저희 무리의 존재를 차마 확인하지 못한 남편은 끝끝내 제가 일하는 이 동네에서 불륜녀와 싸돌아다니며 제 얼굴에 먹칠을 했고 결국 제 눈에 띄고 만 것이죠. 사장님들은 일제히 저를 쳐다봤고 놀란 사람들 사이에서 전 심장이 아파오는 걸 느꼈어요. 얼마나 칼퇴근을 했으면 이 시간에 이 동네에 와서 불륜녀랑 단풍 구경을 하겠다고 겁도 없이 손을 잡고 와이프 구역을 싸댕기고 있는지 속에서 천불이 나는데 한 여사장님이 갑자기 저 새끼 죽여버려야 돼 하며 급 돌진을 했어요. 무슨 자동차가 급발진하는 것도 아닌데 부릉부릉 엑셀 밟는 소리까지 제 귀에 환청으로 들려오는 기분이었죠. 마구잡이로 대각선 방향에 제 남편에게 뛰쳐간 그 사장님은 저와 유독 가깝게 지내며 서로의 매장에서 믹스커피 한 잔 정도는 매일같이 나눠 먹는 사이였는데요. 사실 제가 남편과 그리 사이가 좋지 못한 것도 알고 계셨고 이 동네 살지 않는데 제 남편이 자꾸만 여기서 발각된다고 가장 처음에 제게 말해주기도 하셨었죠. 대충 상황이 파악되셨는지 옆에 있는 게 불륜녀지? 하며 다가가시니 주변에 있던 여사장님들이 일제히 분노하기 시작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불륜 현장을 먹고 간 거야? 하면서 일제히 또 첫 선두로 나선 사장님을 따라 우르르 몰려가신 사장님들. 아, 우리 언니들 결국 119에 말았습니다. 다짜고짜 뛰쳐가 남편에게 주먹부터 날리자 뒤늦게야 모두 자기 와이프랑 친하게 지내는 그 사장님들이란 것을 알아채고는 인원수에 놀라서 뒷걸음치던 남편. 그 와중에 일부 사장님들이 불륜녀한테 다가가 해코지를 하며 머리를 몇 대 치시는 바람에 조만간 진짜 큰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때 불륜녀가 분위기 파악 못하고 말하더라고요. 당신 와이프가 이 무식한 여편네 중에서 누구야 도대체? 라고 말입니다. 본인 딴에는 기죽지 않으려고 센 척을 해본 것 같은데 죽으려고 아주 환장을 한 거였죠. 그 소리에 빠기친 우리 대한민국의 아줌마 사장님들. 그중엔 임대인과 임차인 싸움에서도 도 같은 공인중개사 언니도 있었고 어릴 적 꽤나 잘 놀았던 파마 잘 말아주는 언니도 있었고 또 애견샵하며 웬만한 견종이란 견종은 다 섭렵한 언니도 있었어요. 분야별로 각자 위치에서 최소 10년은 일한 언니들에게 무식한 여편네라니. 순간 좀비들이 우르르 몰려나오던 영화 부산행의 한 장면처럼 우리 언니들뿐만 아니라 빠기친 저까지 모두가 그 불륜녀에게 달려들었고 순식간에 동네 길가가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옆에서 쫄아있던 남편은 불륜녀를 도와주기는커녕 혼자 저 멀리까지 주랭랑치며 도망갔다가 저희 일행 중에 있던 남자 사장님 손에 딱 붙잡혀서 돌아왔어요. 그런 남편을 보며 언니들이 몇 대 시원하게 치고 끝내라고 합의금은 우리가 모아서 주겠다고 해주셔서 돈은 저 혼자도 해결할 수 있다는
쿨한 대답과 함께 양손이 사장님들한테 붙잡혀 있는 남편을 향해 뾰족한 단화신의 발로 그 인간 거시기를 확 걷어차버렸습니다. 진짜 코끼리가 아이 낳다가 지르는 비명마냥 큰 소리를 지르며 남편을 주저앉았어요. 뒤에서 남자 사장님은 그걸 또 괜찮아진다며 비꼬으며 엉덩이를 토닥거려주고 계셨고요. 얻어맞아 코에서 코피 나는데 그 와중에 도망친 남편한테 어이가 털려서는 헛웃음을 짓고 있는 불륜녀는 남편의 아픔이 느껴졌는지 두 눈을 질끈 감았다가 이내 다시 눈을 떠 째려봤고 그런 불륜녀 앞에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와이프인 저에게 빌고 있던 남편은 내내 두 손으로 자기 거시기를 가린 채 더 때리지 말아달라고 쭈그려 앉아 있었답니다. 뭔가 상황이 너무 빨리 진정이 되었지만 찌질한 남편의 모습이 절 안정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더 열이 받게 만들었어요. 막내딸 결혼이고 뭐고 도저히 이 자식과는 부부라는 타이틀을 함께 달고 살기가 죽도록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수많은 증인들을 뒤에업고 저는 이혼 소송을 걸었답니다. 남편에게 위자료 소송을 걸고 그간 용돈을 준 것만 제가 생활에 보탬이 되었던 것까지 싹 다 수고를 쳐서 남편이 공무원으로 받아낼 연금을 나눠 갖게 할 재산분할 소송도 걸었어요. 차마 공무원이라 파면을 시키고 싶었지만 딸들을 생각해서 정말 망나니 아빠가 되는 것만큼은 마지막 배려로 참아줬습니다. 대신 전 받을 거 다 받고 가게 일은 열심히 하며 그 와중에 상간녀한테도 위자료 소송을 걸었고요. 글쎄 알고 보니 불륜녀가 최근 제가 사는 동네로 이사를 왔더라고요. 그 바람에 불륜녀 집에 들락날락 한다고 남편이 동네 사람들 눈에 자주 띄었던 것이었고요. 와이프가 활동하는 주 범이란 걸 알았으면 미리미리 조심을 했어야 하는데 얼마나 와이프 알기를 우습게 알았으면 대놓고 단풍 본다고 불륜녀 손을 잡고 활기를 쳤나 싶어 솔직히 이 인간 인생을 확 다 조져버리고 싶었답니다. 하지만 이미 월급은 월급대로 불륜녀한테 써버리고 믿을 건 연금밖에 없었던 우리 공무원 남편놈의 그 연금을 제가 가져오게 된 것만으로 전 뭐 할 건 다 해본 기분이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